네, 안녕하세요. Run and Make IT. 오늘 랜섬웨어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랜섬웨어라고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마 이걸 찾으시는 분은 랜섬웨어에 걸려가지고 찾아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제 영상은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 랜섬웨어가 걸렸기 때문에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보안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 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걸 보시고 예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이제 랜섬에 걸리는 방법, 그리고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랜섬에 걸리는 방법은 이메일, 또 검색, SNS 등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걸리는 방법이 많이 있고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 파일을 받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파일 랜섬웨어 있으면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백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메일에 걸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스팸 메일함 같은 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스팸 메일함인데 안 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도착하는 게 있어요. 그런 이메일 같은 데서 뭐 이런 금융 투자라고 생겨도 방심하지 마시고 진짜시는 그 금융 투자인지 의뢰인인지 확인하시고요. 누르신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건 전 시스템 차단해서 이런 거 눌러서 무슨 링크 같은 거 눌렸다. 그 링크 같은 걸 잘못 누르면은 그 링크에서 랜섬웨어 다운받아져서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은 여러분 컴퓨터가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메일로 다양하게 다양한 방식으로 낚으려고 옵니다. 랜섬웨어가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랜섬은 그 담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파일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질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낚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메일뿐만 아니라 검색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음, 검색을 한번 해보죠. 구글에서 특히 이번에 저희 조지에 걸린 이유는요. 요즘에 이게 유행하고 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유행하고 있는 구글 파일 스트림이라든지 또는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이 검색하잖아요. 딱 검색하면은 이거 다운 받으려고 검색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특히 구글 같아서 검색하면은 정말 구글은 검색 기능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 다 검색창에 내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이스템 배포하기 하려고 해서 이 구글닷컴이라는 데서 다운을 받아야지 맞는 건데요. 구글닷컴에 써 있는데 네이버 포스트나 티스토리에 딴 사람 개인이 올라온 거예요. 그럼 개인이라는 게 해커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랜선 배포한 사람들이 올리는 것을 이 구글 파이스타임인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잖아요. 눌러가지고 다운 받으면은 그게 랜섬웨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네이버라든지 티스토리 같은 거는 이 사람 이걸 가입해서 사용하려면은 신원 정보를 다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웬만해서는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전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누군지 모르고 익숙치 않은 방식의 사이트 그리고 또 내려보면은 구글은 괜찮죠. 서울 레인 뭐 이런 거 괜찮을 거예요. 퍼피야 뭐 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그 여러분이 익숙치 않은 사이트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 말이 써 있지만 이게 외국 사람이 올려놓고 번역이 자동으로 돼서 구글에서 반영이 돼서 한국말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조심하시고 꼭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잘못된 거 검색 누르셔가지고 그게 구글 파일 스트리밍인가 보다 내 원하는 파일인가 보다 다운받아서 실행을 딱 누르면 그 순간 딱 걸리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도 걸릴 수 있고 물론 SNS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누가 모르는 사람이든지 이거 되게 좋은 파일이다 뭐 좋은 거다 하면서 올려갔는데 그 링크를 누르거나 사이트를 그 프로그램 눌렀을 때 딱 다운 받아지거나 코딩으로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걸릴 수 있고요. 또한 여러분 보시면은 보안 프로그램들 다 백신 프로그램들 갖고 계시나요? 저는 V3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있다 해도 다 100%안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있으면은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은 검색이 되고 일차적으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꼭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철수 V3가 아니더라도 알약이라고 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또 윈도우즈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당연히 이런 OS 프로그램들도
자체적으로 보안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래서 보안 업데이트가 있으면은 잘 해주시고 보안 설정은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이제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낚으려고 하는 그 낚시는 정말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결국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일들이 암호화가 됩니다. 네, 보여드릴 것은 자, 이렇게 파일들이 암호화가 돼요. 그래서 파일들을 열면은 네, 뭐 열 수 없는 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열어도 네, 열 수 없는 파일 열어도 다 암호화가 돼 있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리드미처럼 돈 내라는 말이 생깁니다. 돈 내세요. 돈 내면 그 복구해 줄 수 있는 키를 줄 테니까 돈 내세요. 그리고 돈은 알 수 없는 사이트를 쫓아가 가지고 비트코인으로 내라고 합니다. 야, 이거 돈 내서 복구하려면은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다 암호화한 그 프로그램 파일이 자동으로 사라져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파일이 자동으로 사라져. 왜냐면은 이게 들키지 않으려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암호화된 파일을 어떻게 하냐? 네, 다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걸려서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걸렸으면 어떻게 되나? 자,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걸린 건 소디노 킵이라는 랜섬웨어예요. 2019년 5월 아직 1년 좀 넘었죠.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신상 랜섬웨어였습니다. 일단 걸리면은 인터넷 USB 외장하드 등 연결되어 있는 거 다 차단하세요. 인터넷에 선을 뽑든지 완전히 다 차단하시고요. 이렇게 랜섬에 걸린 거에 다른데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암호화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다르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바탕화면이 바뀐다든지 이상한 괴물 모양이 나온다든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걸린 건 소디노 킵이 랜섬웨어였고요. 이것을 복구화 툴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No More Ransom이라고 치시면은 더 이상 랜섬웨어 안 걸리겠다, 걸리지 말게 하자라는 프로젝트로 한국어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툴이 있는 거 이제 설명해 줍니다. 예방법 이런 거 설명해 주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걸린 것이 어떤 랜섬웨어인지 알아보고 그 랜섬웨어를 복구할 수 있는 툴이 있으면은 이걸로 해결하시면 돼요. 자세한 사용법은 이걸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것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희가 걸린 것처럼 소디노 키는 복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최신이라서 아직 복구풀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지만 복구 업체와 연락해 가지고 해커와 딜을 하는 거예요. 복구 툴이 없기 때문에 복구 업체도 이거를 복구할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제가 찾아보는데도 조심하세요 올려본 데 있는데 여기 즉시 연락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료일 경우에는요, 여기 복구업체 연락해가지고 해커와 딜해가지고 복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복구업체에서 어떻게 복구하는지 잘 도와줄 거고요. 근데 돈이 많이 들어요. 제가 지금 걸린 이 소디노 PB 같은 경우에는 일단 150만 정도의 비트코인을 일단 내래요. 그러면은 키를 드리겠다. 근데 준다고 해서 왜 비추냐면요, 주면은 이게 제가 한두 번 걸린 게 아니라 제가 걸린 게 아니라 제 아는 사람도 걸리고 그리고 어떤 회사도 걸리고 했는데 일단 일정 부분 해결해주고 돈 더 내라 그러고 더 많이 내라 그러고 또 일정 부분 해결해주고 또 더 많이 내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니까 뉴스 같은 데 보시면은 뭐 13억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인 정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그냥 너무 눈물 머금고 컴퓨터 포맷해서 다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라든지 정말 큰 기업 같은 데서는 이 정보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내더라도 살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끝까지 그래도 저희가 같이 거래했던 업체 중에 하나도 끝까지 못 살려가지고 2달치 데이터는 다 날라가 버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신 버전은 못 살리니까 예방만이 답입니다. 그다음 꼭 해야 하는 예방법. 자, 여러분 보안 업데이트 그 백신 프로그램을 항상 사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만 누르시기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검색했던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여러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만
꼭 누르고 왜냐면 좀 이상하게 조금 모르는 거다 그냥 모르는 거다 익숙치 않다 하면 그냥 누르지 마세요. 그런 게 나아요. 네. 누가 또는 누가 확실히 여러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확실한 거면 누르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백업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기적인 백업. 백업 최고예요. 백업이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파일들을 다른 곳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랜선에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살면서 컴퓨터 가지고 고장 나거나 뭐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저장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실수 삭제를 눌렀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업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네, 백업을 자주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렇다면 백업하는 방법은 뭐냐? 지금 영상이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백업하는 방법은 따로 여기로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방법도 따로 올려드릴게요. 복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처럼 소디노피기는 복구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방금 저희가 걸린 것처럼 이게 웹하드 저희 컴퓨터에 있는 것이 걸려가지고 서버에 있는 웹드라이브에 동기화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동기화된 것은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언젠가 노메어, 랜섬웨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계속 복구 프로그램 개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 소디노키도 언젠가 이 복구들이 개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파일들을 이렇게 압축을 오른쪽 마우스키 눌러서 뭐 압축 프로그램 자료를 사용해서 압축을 다 해놓으신 다음에 외장하드 같은데 따로 저장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런 복구가 틀이 개발되면은 그때 그걸로 복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고요.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